우리 책에 없는 내용을 제가 조금은 할 거예요. 자, 수용 사용에 관한 내용인데 204페이지 수용 사용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수용 사용을 하는 일반법이, 보상법이, 공치법이 이렇게 했고요. 우리 지금 국토계획법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도 수용을 해요, 안 해요? 수용을 하지. 뭐 하면서 수용을 해요? 시설 사업하면서 수용하잖아. 시설 사업하면서 수용하고 있잖아. 자, 공치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 수용을 하려면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어야 되지 개인 사업은 수용이 안 돼 이렇게 돼 있다니까. 물론 표현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수용하려면 다음에 해당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놨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를 해놨다고. 그러면 내가 수용을 하고 싶으면 내 사업이 거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그럼 개인 사업은 수용을 못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 사업이 수용을 하고 싶으면 이 공익사업이라는 게 인정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이걸 공치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사업 인정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사업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야. 그럼 사업 인정은 무슨 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공익사업이라고. 그럼 공익사업 인정이 났죠? 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누가 하느냐?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장관이 공익사업을 인정을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관보에다가 뭐 할까? 고시를 해. 고시를. 이걸 우리는 사업 인정고시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지요? 자, 사업 인정고시란 것은 무슨 사업이라고 인정해서 고시한다고? 공익사업이라고 인정해서 고시한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공치법에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서 고시를 했죠. 그럼 공익사업이 됐어 안 됐어? 됐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가능해요? 공익사업이니까 뭐를 할 수가 있어? 수용하거나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수용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치법에서 말하는 사업인정이란 말은 수용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사업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수용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거꾸로 말하면 공치법, 토지보상법에는 수용 사용을 하고 싶으면 뭐를 받아내라? 사업 인정을 받아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됩니까? 사업 인정을 받아내라. 그런데요. 우리 국토계획법에 시설 사업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까 뭐가 떨어지니까는 수용이 되더라? 실시계획이 고시되니까. 세 번째 동그라미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가 그때부터 수용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국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이 공시법에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앞으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 아까 국계법에서 실시계획 고시했잖아. 그러면 이 법에서 이걸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요? 이걸 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린다는 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수용 사용할 수 있단 말이지. 그 말이라니까. 이해가 되셨어? 그래서 이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 공시법에 따른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까요? 지금 시설사업에 뭐가 고시됐어? 실시계획 고시가. 그럼 이 공시법 이 법에 따른 뭐가 있는 것으로 봐요?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본다라는 말을 민법에서는 간주라고 얘기합니다. 본다. 추정하고는 다르지.
아예 간주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실식의 고시 났네? 그럼 공직법에서 뭘 받은 거야? 그냥 사업인정 받은 거라니까. 공직법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업인정 받았으니까 뭘 할 수 있어? 수용 사용할 수 있지. 그럼 결국은 시설사업은 어느 시점? 실식의 고시가 있는 이 시점에서 수용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그냥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우리 시설사업을 할 때는 별도로 이 법에 가서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공시법에 가서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실식의 고시가 딱 떨어지면 공시법에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거야. 그냥 간주를 해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앞으로 우리 공부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와. 도시개발법이 있고 국토개혁법이 있잖아. 국토개혁법이 엄마법이거든. 모법이고 개발법이 잡법이잖아요. 도시개발법에서 이런 얘기 한다니까. 본래 본가 가서 뭔가를 갖다가 허락을 받아와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본가에서 아들법에서 뭔가를 하면은 그냥 본가에서 뭔가를 만든 것으로 간주해 준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그런 표현들. 본래는 공지법에서 사업인정을 받는 게 맞거든. 그런데 공지법에 사업인정 받을 필요 없이 실식의 고시가 딱 떨어지면 공지법에 사업인정 고시가 그냥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럼 우리 시험은 뭐라 물어보느냐? 앞으로 우리가 계획사업 3개 있잖아요. 요 3개는 전부 공익사업이야. 공익사업이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수용할 수 있지. 수용할 수 있는데 본래 수용은 이걸 받아야 되거든. 근데 요 3가지 사업은 이거 안 받아. 그냥 여기처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야. 간주를 해주는데 그 시점이 달라요. 그 시점을 물어봐.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데 언제 받은 것으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시설사업은 언제 받은 것으로 봐? 실시계획 고시, 실시계획 고시. 아시겠죠? 실시계획 고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 그걸 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렇게 바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면 요것은 우리는 지금 공시법 내용하고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지. 얘하고 얘는 다르잖아. 공시법에는 사업인정 받으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안 받고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특례 규정이죠. 특례 규정이야. 똑같으면은 이 법에 이런 말을 적어놨겠어 안 적어놨겠어? 적어놓을 필요가 없지. 이 법대로 사업인정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그냥 준용한다 그러면 되지. 뭐 한다고 이걸 적어놨겠어? 그러면 이것은 이 국회법에 특별히 있는 규정이죠. 아까 이 법에 특별히 있는 규정 말고는 공시법 준용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준용이 아니고 이 법에 특별히 균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두 번째. 자, 재결 신청이라는 말이 나와요. 재결. 자, 우리가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을 한 걸 판결이라고 얘기하죠. 판결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이 신청을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 걸 재결이라고 그래. 재결. 이 재결. 이 재결이라는 말을 쓴다.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복수정답 처리가 되어가지고 합격하신 분 혹시 주변에 있어요? 이번에? 그런 분 있어요? 이번에 주변에? 무슨 말인지 다 못 알아들었어. 창원에는 그런 분이 있대요. 1차가 한 문제가 부족하고 2차에서 한 문제가 부족했는데 1차에서 한 문제 구제 받고 2차에서 한 문제 구제 받아가지고 합격을 한 거예요. 두 문제가 부족했었는데 그리고 이분이 뭐 저희 학원은 아니고 저희 학원에는 그런 분은 없는데 다른 학원인데 이분이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따리 싸서 환불을 받아가지고 갔대요. 안 그래도 수강생도 없는데. 그래 내가 그랬지. 야, 이거 환불 안 받아가도 되겠구만. 얼마 기분 좋겠어. 야, 그거 니 해라. 합격했다. 이러고 하면 되는데 환불 다 받아갔대. 우리 학원이 아니니까 뭐 다 받아가도 괜찮지.
이런 분들이 있어. 우리 합격 불합격은 한 문제로 결정납니다. 한 문제로. 막 5문제 6문제 모자란다 그러면요, 그분은 시험 치고 나서 편해요. 그분은 그냥 아예 마음이 편하다니까. 나는 이번에 떨어질만 해 하고 그냥 잘 인정을 하는데, 한 문제로 까딱까딱 하시는 분은 이게 막 그냥 죽어, 그냥 막 발표 날 때까지. 그냥 죽는다고. 시험 칠 때는 막 얼굴이 부옇게 해가지고 막 혈색이 좋다가 시험 치고 나서 다 죽어가. 시험 치고 나서 한 문제 때문에. 그 요번에는 다행히 이렇게 구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신 분들 계신데, 물론 그분들은 아주 행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행운은 그런 분이 행운이 아닙니다. 시험 딱 끝나고 나서 끝났다 하는 분이 그분이 행운이지, 뭔 한 문제 겨우 구제돼 가지고 그 뭐 행운이요. 응? 얼마나 힘들었겠어. 여러분들은 시험 딱 치고 나면 아, 이제 시험 쳤다 끝났다 이렇게 돼야지. 한 문제가 구제되면 합격하고 떨어지면 내년에 해야 되고. 응? 그거는 행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삶의 가치관을 공의 중에서 공부하면서 이상하게 바꾸나. 자꾸 딱 좀 60점으로 합격하는 게 뭐 신이 내렸다 이런 소리 자꾸 하는데요. 신이 내린 거 아니야. 그거 불쌍한 거야. 1년 내내 공부해가 다른 사람은 다 넉넉하게 합격하는데 혼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고민하고 이러고 사는 게 그게 무슨 신이 내린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아마 공의 중에서 강의하시는 분 중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60점이 딱 60점 이래 얘기하죠. 실제로 해봐. 그래. 해봐. 심히 속이 다 탄다. 위장병 걸리고 난리 난다. 자, 두 번째. 재결은 행정기관이 뭔가를 결정을 해주는 거야. 결정을. 응? 재결해서 안 되면은 결국 소송 들어가겠지. 소송 들어가면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는 거야. 법원에서 내리는 걸 판결문이라고 그러고. 아시겠죠? 기관에서 내려주는 걸 재결서를 보내준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행정심판처 얘기하면 재결서를 보내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 법에 이렇게 돼 있어. 공식법에는. 네가 사업인정 고시 받았잖아. 그러면 사업인정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업은 이제 공익사업이라고 이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가 가능해? 수용이 가능하겠지. 수용이 가능하겠지. 이 고시가 딱 떨어진 날로부터 해서 1년 내에 재결 신청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공법은 두 개 이상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잖아. 이해관계가 밀고 땡기고 부딪히죠. 학원과 여러분들은 부딪히는 관계요, 도와주는 관계요? 아, 도와주는 관계로 생각이 되지요. 절대로 그런 관계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학원은 상반되는 관계야. 학원에서는 수강료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내야 돼. 맞잖아. 수강생들이 학원 원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원장은 자꾸 돈을 달라고 그래. 나를 쳐다보면. 수강생 입장에서는 자꾸 돈을 내야 돼. 적게 주고 싶어. 그렇죠? 이해관계가 상반되잖아. 그럼 뭐가 들어가? 협상이 들어가요. 협상이. 그래서 우리 공법에는 가장 중요한 일반 원칙이 뭐다?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적인 절차로 가야 되고, 제일 좋은 건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수용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강제적으로 보상금 주고 막 뺏어가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 반드시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 협의 절차를 거쳐야 돼. 응? 무슨 뭐 몇 조에서 협의한다고 공문이 날라와요. 응? 그래도 얼마에 팔아라. 좋은 말 할 때 팔아라. 하면서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는 협박문이야. 협의문이 아니고 가만히 읽어보면 안 하면은 무슨 몇 조에 가지고 강제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협의가 되면은 되는데 협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협의가 안 되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말 그대로 토지 수용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모임이겠죠. 그 위원회에다가 보상금을 얼마를 주면 되겠어 하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재결을 신청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토지수용위원회는 시도하고 국토부에 있는데 시도 요거는 이제 관할 지방 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재결 신청을 해.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그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얼마를 보상을 해주라 하고 결정을 내려주겠죠. 그걸 재개를 한다고 하는 거야. 보상금 재결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면 또 끝나겠지. 거기에 불복하면 한 번 더 재개를 신청하는 거야. 이걸 재재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앞으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우리 시험에 안 나와. 우리 시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 어디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냐?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예요. 요 밑에 얘기는 공치법 얘기입니다. 예. 이 재재결을 다른 말로 이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에도 불복하면은 결국은 뭐 들어가야 돼? 이제 행정소송 들어가야 되는 거야. 소송 들어가면 아주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골치가 아픈 거야. 제일 좋은 건 이제 협의 단계에서 끝나는 게 가장 좋은데 뭐 너무 택도 없이 공시지가도 안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요게 절차예요. 요게 손실보상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공법의 손실보상 절차는 다 이렇게 갑니다. 손실보상 절차는 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라니까. 당사자가 협의해야 된다. 협의가 안 되면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공취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협의가 안 되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1년 안에 재개를 신청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 보상법에. 1년 안에 재개를 신청해야 돼.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재결 신청을 안 하죠. 안 한다는 말은 수용할 마음이 없다고 본다니까. 네 수용할 마음이 없어? 1년이 지나도록 재결 신청 안 하면 그럼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음 날이라는 말을 한번 해봤죠. 다음 날에 이 사업 인정 받은 효력이 있잖아요. 이게 상실돼 버려요. 사업 인정 받은 효력이 다음 날에 뭐가 돼 버려? 실효가 되어 버리는 거야. 자, 사업 인정 받은 효력이 실효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익사업이 아니지 이제. 공익사업이라 인정받았는데 1년 내에 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내에 재결 신청 안 하면 공익사업이 아닌 거야.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뭐를 못해? 수용 못하지 이제. 수용을 안 하고 사업을 하려면은 가서 뭐 땅 파세요 이렇게 협의를 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업 포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시법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어. 요 두 가지. 그런데 우리 계획사업이죠. 우리 계획사업이 3개인데 요 3개는 다 똑같아. 전부 이 재결 신청을 1년 내 할 필요가 없고요. 전부 시행기간 내 시행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실시기 인가 받을 때 공사 기간을 정합니다. 언제까지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정할 거 아니에요. 그 기간 안에만 뭘 하면 돼? 재결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럼 이것도 공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거예요? 특례예요? 특례지 특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기억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자. 그러면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시법 준용해서 하는 거야. 나머지는 수용하는 내용은 공시법을 준용해서 수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수용 사용에 관해서 이 두 가지는 나중에 도시개발법에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업인정을 받은 공시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데 그 시점이 실시계획이 뭐가 되었을 때 고시가 되었을 때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예를 바꿔서 물어봐. 실시계획 결정고 실시계획 고시를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렵지 않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공법을 나중에 힘들어하는 거야. 심화과정 가가지고 이런 게 정리가 안 되고 막 이런 거 공부한다고 나중에 심한 내용을 공부를 못 한다니까요. 심한 내용을.
그러니까 심화 내용 할랴, 기초 내용 할랴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막 양이 많아지고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국계법을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국계법이 끝났어. 이번 진도는 제일 주된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 국토개혁법에 생긴 체계를 보는 거거든. 복잡한 체계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우리 국계법은 계획 만들어서 집행하는 법이고 계획으로 안 하면 개발행위 허가받는 법이야. 그밖에 없어. 그럼 계획 세계에서는 의, 성격, 절차 공부했고 아시겠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6개에서는 뭐를 공부했는지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잡아야 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학습 목표가 뭐예요? 쫀이니까. 대상과 절차지. 그리고 행위제한 공부했지. 방금 본 기반시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이름이 도시공계획시설이지. 시설이 결정돼서 시설 부지에서 사업을 장기간 안 하는 경우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를 공부했잖아. 하는 경우. 우리는 여기다가 앞으로 이제 심화과정 가면은 내용을 좀 더 붙이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 잡혀야 돼. 지구단지계획구역에서는 뭐 공부했어? 지구단지계획구역. 구역이네. 쫀이네. 대상과 절차 공부했지. 응? 뭐 했는지 기억나요? 나는 마스크 쓰는 게 이쁘다 하시면 손 들어봐봐. 마스크 써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스크 쓰니까 너무 좋다고. 됐죠? 자, 그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는 도시개발법 가볼게요. 도시개발법. 자, 도시개발법. 얘는 신도시 개발하는 법입니다. 신도시 개발하는 법이에요. 이 법이 만들어진 게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도. 그럼 2000년도가 되기 전에는 신도시를 개발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다. 2000년도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신도시를 개발할 때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법이 뭐예요? 택지개발촉진법. 요 택지개발촉진법은 아직도 살아있죠. 요거 지난 정부부터 없애려고 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란 법이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말은 과거형이죠. 지금은 없어요. 본래 취지가 뭐냐? 요 두 가지 법률을 없애버리고 도시개발법이란 법을 만드는 게 본래 이 법의 최종 취지였습니다. 이 두 개를 없애버리고. 그럼 우리는 뭐를 지금 파악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요 법과 이 법은 뭐가 다른가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를 신도시를 개발을 주도했던 법률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말 그대로 토지구역을 정리하는 거죠. 응? 못생긴 땅들을 반듯반듯하게 정리하는 게 토지구역 정리하는 사업법이에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은 말 그대로 택지를 개발을 촉진하는 법입니다. 이 법과 아울러서 우리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법이 뭐예요? 주택건설촉진법이란 법이 있었어요. 주택건설촉진법이란 법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택법이라는 법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름이 뭐였다고? 주택건설촉진법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70년대 70년대 하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어요? 60년대 하면은 어떤 시대였어요? 50년대 하면 50년대 살아보시면 손 한번 들었어요. 안 살아봤어요? 보릿고개 들어보셨어요? 보릿고개. 돼지죽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얼마나 행복한 시절에 태어났어요. 이 시절에 태어났으면요. 이런 죽 먹고요. 보릿고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됐다고. 그게 오랜 세월이 아니라니까. 오래 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형, 오빠, 아버지 시절 얘기예요.
우리 형 오빠 아버지 시절 얘기 할아버지 시절도 아니요. 할아버지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때 시절이라고.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우리나라 먹는 거야, 먹는 거. 아직까지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항상 먹는 것에 집착을 해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밥을 먹으면은요, 물어보지도 않고 막 밥을 떠놓고 막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젊은 애들은 짜증을 내. 먹기 싫어 죽겠는데. 어른들은 이 먹는 게 만나면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이 식사하셨어요. 아침은 묻는겨. 점심은 묻는겨. 이게 인사라니까. 그게 우리나라 삶이에요. 그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다가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경제개발 5개년이라고 들어보셨죠? 경제개발 5개년 하면서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우리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일어나면은 항상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예,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갖고자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일어나가지고 빗자루 들고 나와서 마당 쓸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줄 맞춰가지고 학교 가고,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이 시절에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변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전부 농자지 대본, 농사가 제일 가장 큰 그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는 2차 산업으로 점점 넘어가는 때야. 그래서 시골에 마을에 젊은 처녀 총각들이 어디로 간다고? 도회지로 이렇게 빠져나가던 시절이었어요. 빠져나가던 시절이었어요. 예전에는 50년대에는 처녀농군이라는 노래 있어가지고 여자도 농사 지을 수 있다는 노래가 유행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이제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다. 앵두나무 우물가 이런 노래가 나오고 들어봤어요? 많은 거 배운다. 앵두나무 우물가 찾아봐봐. 엄마한테 물어봐봐. 자고 나면은 누구 집 딸내미가 몇째 딸내미가 편지를 써놓고 서울로 야반 도주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네. 왜? 엄마 돈 벌어 올게. 돈 벌어. 그래서 젊은 청춘 남녀들 어디로 가? 서울로 부산으로 이렇게 막 빠져나가잖아. 응? 그런데 도회지로 밀려들는데 뭐가 없어? 집이 없어. 집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공장에 다니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세대가 70대야. 60대, 70대. 얼마 안 된 세대라니까. 동생들 다 공부시키고 이렇게 했잖아. 응? 그래서 공부한 세대가 우리가 이제 50대들. 그 동생들 50대들, 60대 초반들. 그런 세월을 모르고 자란 세대가 여러분들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만나면은 어른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밥 먹었나 이게 인사예요. 밥 먹었나 이게 인사야.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70년대를 우리가 이렇게 거치면서 나온 대책이 집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하는 법이 택지개발촉진법이고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때는 양이에요, 질이에요? 근데 양이지. 질이 무슨 질이요? 예전에는 택지 개발하면 여기는 집만 지어서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집만 지으면 돼. 집도 잘 짓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80년대는 그때 다가구 주택이 출현을 했어요. 80년대 다가구. 한 집에 여러 가구 세대가 사는 거지. 그래서 드라마도 있었어. 한 지붕 세 가족이란 드라마도 있었고. 뭐 그런 집을 보고 뭐 정감이 넘치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한번 살아봐봐. 그래. 사람을 살 수 있는 데인가. 아침 화장실도 같이 있어. 화장실 줄 서 있어. 이 못 살아. 그런 열악한 상황이 있어. 집을 무조건 많이 짓는데 짓고 하다 보니까 2000년대가 접어들면서 90년대 말에 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주택이 양이 많이 늘었어요. 양이 많이 늘었어. 그래서 양만 생각할 게 아니고 뭔가가 공급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법이 2003년도에 주택법으로 법이 바뀌고 아시겠죠? 현재 공급 부분에 신경을 쓴다고 해온 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이 주택법의 공급 파트가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정부가 지나치게 또 간섭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버린 거야.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 많이 들어봤겠네. 대구에 사시니까. 그지요? 뭐 분양가 상한제 해가지고 정부가 자꾸 개입을 하죠. 자꾸 개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자꾸 예, 개입을 해가 좋아지면 되는데 그게 더 안 좋아지는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죠. 그걸 나중에 개론해서 공부해. 정부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택지 개발을 촉진하고 하는 이거는 이 법은 오로지 집만 짓는 법이야. 집만 짓는 법. 그런데 도시개발법은 이제는 집만 짓는 거 하지 말고 이 동네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다양한 신도시를 만들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이 법을 제정한 첫 번째 취지입니다. 두 번째, 이 법은 무조건 수용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뺏어가가지고 묻지마 수용법이었는데 이제는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도 한다. 택지를 다시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 시절은 오로지 공공만 사업해서 아까 공공 얘기했지요. 국가지자체공사까지 공공만 사업했는데 이제는 공공만 하지 않고 누구도 사업을 한다. 민간도 사업에 참여를 시킨다. 그러니까 직접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방안으로 이 지역에 개발 사업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결정할 때 주민의 의견도 어떻게 충분히 반영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한테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이 2000년도 이 법이 처음 만들 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의견 듣는 방법이 공청회가 있고 공람이 있었잖아요. 이 법은 두 개 다 하겠다고 했다니까. 공청회도 하고 공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공람도 순서를 또 나중에 헷갈릴라. 공람을 먼저 적고 두 개를 다 할 거야 이렇게 했었다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동의도 받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2003년도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자, 참여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정책이 신도시를 많이 만드는 거야. 자, 우리 지난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는 수요가 있는데 집을 많이 짓자. 자꾸 신도시 외곽으로 만들지 말고 이런 주의였고 이 시절과 뭐 지금 정부는 아직 안 갔으니까 놔두고 밖으로 신도시를 많이 만드는. 그래서 이때는 보상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도시를 많이 만들었어요. 신도시를. 저 수도권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학원에 가면은 가끔 보상금을 뭐 기본적으로 뭐 몇십억이 아니고 100억, 200억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학원에. 갑자기 농사만 짓다가 보상금을 100억, 200억을 받았어.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지? 이러면서 이제 학원에 오는 거야. 학원에 와가 뭐 한다고? 앉아만 있으라니까 앉아 있겠지. 그 일주일 앉아 있다가 그냥 안 와. 뭐하러 와? 오겠어요? 100억이 생기면 뭐하러 와? 다른 데 가지. 안 온다고. 그런 분들이 학원마다 수도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보상금이 많이 풀린 시절이야. 보상금이. 자, 그런데 이때는 그럼 주택정책이 뭐다? 집을 많이 짓자. 신도시를. 그래 집값 잡자. 하는 정책을 잡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민들에게 공람공청회하고 동의받고 한다는 게 말이 쉽죠. 어려워요, 쉬워요. 되게 어렵다니까. 그래서 이 정부 시절에 와가지고 여기에 관한 예외들이 생깁니다. 그 예외들을 우리 심에서 자주 물어봐. 이런 경우는 동의 안 받는다. 이런 경우는 공청회 안 한다. 이런 예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우리 도시개발법이 다양한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의견 듣는 것과 동의받는 것. 우리 시험에 매년 물어보는 내용이야. 두 번째, 수용 방식뿐만이 아니고 뭐도 있어 이제 환지 방식도 한다니까.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보상금을 주고 땅을 전부 사들여 가지고 개발을 해서 택지를 분양해서 팔아먹지. 거기서 이윤을 남겨 먹는 거잖아. 환지는
돈을 들일 필요는 없는데 토지 소유자들한테 돌려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개발 이익을 누구한테 돌려준다고? 개발 이익을 소유자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요렇게 또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물론 섞어서 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수용 방식하고 일부는 환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아시겠죠? 세 번째는 우리 개발 사업에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전에는 공공만 했는데 이제 누구도 참여를 한다고? 민간도 참여를 해. 그래서 우리 시험은 민간이 하는 내용을 또 시험에 자주 물어봐. 민간이 하는 내용 중에 아까 한 개는 얘기했죠. 민간도 이제는 사업에 하니까 당연히 뭐는 해? 수용은 하지. 수용은 하는데 100%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시험 뭐라 물어볼까? 공공한테 100% 수용권 인정 안 한다. OX. X. 공공은 100% 수용권 인정이 돼. 예, 근데 민간은 100% 수용권이 인정이 안 된다. 요런 내용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제가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소개를 시켜드린 거니까 요런 내용으로 사업이 결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개만 물어보고 좀 쉽시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절차로 결정해?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는 정비법 끝날 때까지 관리계획이 연결되는 겁니다. 관리계획을 잊어버리면 안 돼. 계속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계획사업을 공부하는 거예요. 계획사업. 그런데 관리계획 내용이긴 한데 이게 법이 분가가 돼 있죠. 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업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결정하는 절차가 관리계획하고 똑같아. 뭔가 좀 달라. 뭔가 좀 달라. 방금 얘기했잖아. 동의도 받고 공람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 놨다니까. 아시겠죠? 엄마하고 같이 살 때는 그냥 엄마가 사는 식대로 살았는데 지가 이제 집을 얻어 따로 나올 때는 자기 넣고 싶은 뭐 그죠? 냉장고 한 대 더 집어넣어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가 감히 냉장고를 하나 더 집어넣어 이러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근데 꼭 어떤 분들은 이거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관리계획하고 절차가 안 똑같다고 관리계획이 아니다 그러면 안 돼.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그러면 또 도시개발법을 보시겠습니다.